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랭킨 사이클 들어갔어요. 랭킨 사이클은 스팀 파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베이퍼 파워 사이클이다. 그래서 가스 파워 사이클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워킹 플루이드의 그 상 자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TS 다이어그램 가지고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브라이튼 사이클이나 또는 오토 디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워킹 플루이드를 우리가 에어라고 생각했을 때에 에어는 항상 기체 상태에서 모든 사이클을 순환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베이퍼 파워 사이클은 일단은 1에서 2 과정은 펌핑 과정인데, 펌핑 한다는 거는 이제 액체를 펌핑하는 거죠. 그래서 리퀴드를 이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과정은 펌핑인데, 우리가 그 베이퍼 파워 사이클의 TS 다이어그램이라든지 PV 다이어그램 등등 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 그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돔부터 그리잖아요. 이 돔 모양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요 끝에 요 만나는 점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랬고, 요 왼쪽으로 라인이 바로 saturated 포인트, saturated liquid 포인트를 이은 선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베이퍼, 포화 기체, 포화 가스의 포인트를 쭉 이어서 만든 게 요 돔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돔을 따라서 우리가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돔의 왼쪽 편은 다 compressed liquid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돔의 오른쪽은 superheated vapor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우리가 liquid and gas mixture,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1, 2 스테이트 보시면 다 리퀴드 상태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펌핑을 해서 압력을 올려주는 거죠. 압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2에서 3 과정은 가열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통해서 물을 가열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쭉 올라가죠. 처음에 이제 리퀴드는 이제 리퀴드 상태에서 물이 올라가겠죠. 뭐 20도, 30도, 40도, 50도 하다가 어느 이 포화점에 왔을 때에 그때부터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뭐가 일어난다? 상의 변환이 일어난다. 물이 끓으면서 그 보글보글 이렇게 방울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게 변해가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액체가 다 기체로 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베이퍼 상태에서 이제 그 슈퍼 과열 증기 상태로 쭉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쪽은 이제 완전히 베이퍼 상태니까 이쪽은 완전히 리퀴드 상태이고, 변하잖아요. 워킹 플루이드의 상이 리퀴드에서 베이퍼 변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시킨 다음에 다시 응축시키면 다시 리퀴드 상태로, 리퀴드 베이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베이퍼 파워 사이클이다 라고 해서 이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이퍼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랭킨 사이클. 그 랭킨 사이클도 이제 이상적인 사이클인데, 사실 그 랭킨 사이클하고 그 이상적인 사이클하고 실제 사이클하고의 차이는 있냐 없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왜 있냐? 첫 번째, irreversibility라고 하는 그 비가역성들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기계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 irreversibility 보는 게 바로 플루이드의 프릭션 마찰과 그 다음에 서라운딩으로의 그 열 손실을 대표적인 그 irreversibility, 그래서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실제 어떠한 시스템의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그 요인 자체, 첫 번째 fluid friction, 두 번째 heat loss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연력학 1도 그렇고 연력학 1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irreversibility,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시스템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플루이드 프릭션이 무슨 원인이 된다? 당연히 보일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갈 때에 그 프레셔 드롭, 압력 강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뭐 보일러뿐만 아니라 컨덴서 또는 파이핑 between various component, 각각 컴포넌트, 펌프에서 보일러, 보일러에서 터빈, 터빈에서 컴프레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파이핑 시스템을 통해서도 유체가 흘러갈 때에 어떤 프릭션에 의해서 압력의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The pump requires a greater work input and turbine produced a smaller work outp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펌프 구동할 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조금의 양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펌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프릭션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프릭션을 극복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일을 공급, 인풋 해줘야 된다. 터빈 마찬가지. 터빈에서도 이 프릭션이 없다 그러면 터빈에서 발생하는 이 일들이 전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일의 양으로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실질적으로는 손실 때문에 적은 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Under ideal condition에서 the flow through this device is isentropic. 근데 우리가 항상 아이디얼하게 봤을 때에 그 fluid는 어떻다? 뭐 friction도 없다라고 보고 heat loss도 없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뭐다? 바로 isentropic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isentropic 한 상태로 본다. Deviation of actual pumps and turbines from isentropic ones can be accounted for by utilizing isentropic efficiency. 그러면 실제 어떤 펌프라든지 터빈과 그 다음에 아이센트로픽, 아이디얼한 것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아이디얼한 거와 실제 그 시스템의 차이는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챕터 9에서도 배웠고 연력학 1에서도 배웠고 자 똑같아요. 근데 여긴 다만 뭐다? 브라이튼 사이클에서는 컴프레서였지요.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업 컴프레서였는데 여기는 어떻다? 펌프. 근데 펌프하고 컴프레서는 역할이 똑같아. 같이 압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그 유체 기계지만 펌프라고 하는 거는 뭐다? 리퀴드 상태의 어떤 물질의 압력을 올려주는 거고 컴프레서라고 하는 거는 가스. 이렇게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압력을 올려주는 거니까 식은 똑같겠죠. 그래서 실제 필요한 일, 이상적으로 필요한 일, 펌핑할 때 있어서 실제 필요한 일이 이상적으로 필요한 일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커요. 그래서 항상 효율은 뭐다?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터빈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팀 터빈이랬던 가스 터빈이랬던 마찬가지로 터빈은 실제 나오는 게 이 프릭션 로스로 인해서 이상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아웃풋보다 기대치가 작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효율 또한 1보다 작다. 이상적일 때 같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1, 2 과정, 1에서 2 과정 이 아이센트로픽 한 경우에는 반듯하게 올라가서 델타 S가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H2S-H1 되는 거. 근데 실제 과정은 어떻다?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과 2가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H2A-H1 이 길이 자체 왜냐하면 T로 여기 나타나 있지만 이걸 뭐 H로 나타낸다 한들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CP 타임스 델타 T니까 델타 T가 더 길어졌다. CP는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웍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 길이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A가 2S보다 훨씬 긴 걸 보니까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H2A에서 같은 거 빼는 거가 H2S에서 빼는 것보다는 훨씬 커야 된다. 실제 일이 이상적인 일보다 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터빈 쪽에 보시면은 터빈 3에서 4S로 떨어지는 게 델타 S가 0이다. 그래서 아이센트로픽 하는 과정인데 보시면
실제 과정은 어떻다? 실제 과정은 같을 수 없고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걸 지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게 지금 여기까지 휘어졌다 그러면 뭐 약간 그런데 사실은 요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 TS 델타 T로 보면은 길이가 짧아요. 실제 짧단 말이야. 이상적인 것보다. 이상적으로는 쭉 길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실지는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가지고 이 길이가 짧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으니 효율 자체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딱 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이용해서 이상적인 거와 실질적인 그 펌프라든지 터빈 또는 전체적인 그 랭킨 사이클의 그 효율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예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 Steam power plant operates on a cycle shown in a figure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피규어가 나와 있고요. If the isentropic efficiency of the turbine is 87%, 그래서 터빈의 그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87%라고 하니까 터빈 0.87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the isentropic efficiency of the pump is 85%. 펌프 이럴 때에 뭘 구하라? the thermal efficiency를 구하시오. 사이클에. 그 다음에 mass flow rate이 15kg per second일 때에 그때에 나오는 그 파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랭킨 사이클은 펌프, 보일러, 터빈, 그 다음에 컨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펌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맛있는 물을 보일러에 공급하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스팀이 발생하면 그 뜨거운 스팀이 터빈을 돌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커피 포트에서 커피 끓이시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입구에서 이 스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휙 나오는 거 보잖아요. 스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전자에서 이렇게 보이면 주전자가 있고 그러면 주전자에서 이렇게 스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스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집에 우리 스팀 터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색종이 가지고선 이렇게 팔랑개비를 이렇게 바람개비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잘 대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오래 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젖어가지고 찢어지니까 이제 안 도는데 하여튼 초반에 한 몇 초 정도는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터빈 자체는 뭐 종이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스팀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리면 회전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발전기 붙여서 전기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이 끓일 때에 물은 어떻게 끓인다? 뭐 석탄으로 끓이는 게 이제 화력 발전인 거고 원자력 그 핵분열해서 나오는 열로 끓이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인 거고 뭐는 이제 LNG나 LPG 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하여간에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돼요. 터빈을 통과하면 일정 양은 이제 응축돼 가지고 뭐 이런 그 액체 방울로 이렇게 바뀌지만 아직도 스팀 상태로 나옵니다. 굉장히 뜨거운 스팀 상태. 그래서 이 컨덴싱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스팀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꽉 차버리면 더 이상 펌프에서 스팀을 펌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쪽에 압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터빈이 더 이상 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스팀을 바깥으로 버려주던지, 근데 버리면 이 물값도 굉장히 비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 컨덴서를 이용해서 이 수증기를 응축시켜주는 겁니다. 액체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돼? 볼륨 자체가 확 줄면서 이쪽에 공간이 많이 남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스팀이 넘어오더라도 스팀이 굉장히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스팀이. 그래서 이 컨덴싱 과정이
뭐 사실 이거 없어도 되지 않느냐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쉽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이게 답답합니다. 잘 안 만들어져요. 어렵습니다.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 이제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실질 과정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지금 펌프를 통해서 9파스칼의 그 물, 리퀴드를 펌핑을 통해서 16메가파스칼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이상적이라고 그러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펌프 아웃렛에서 보일러까지 들어갈 때에 어떠한 그 압력의 이 드랍, 프레셔 드랍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보면 이 파이핑을 통해서 압력의 강화로 인한 압력이 약 0.1메가파스칼 정도가 지금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일러를 통해서 또 그 플루이드 프릭션에 의해서 압력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15.2메가파스칼. 원래 이상적으로 보면 어떻다? No friction loss니까 그냥 15. 여기 16메가파스칼이면 여기도 16메가파스칼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파이핑, 그 다음에 보일러하고 터빈 사이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 압력이 좀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압력이 15메가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온도를 보시면은 38에서 지금 올라가서 보일러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35도,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물이 끓어서 이제 625도까지 온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625도가 터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25도씨에서 지금 보시면은 600도까지, 왜냐하면 파이프를 통해서 이 뜨거운 스팀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다, 열이 식었다라는 거지, 바깥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과정을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터빈을 통해서 얘가 지금 10kPa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여기서 컨덴싱 할 때는 어떤 과정? 압력이 일정한 컨스턴트 프레셔 과정인데, 보시면 10kPa이 또 컨덴서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이핑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가면서 또 9kPa로 또 압력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S 다이어그램에 보면, 지금 보면 실질 과정보다는 지금 이상적인 과정보다 실질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원래 와야 되는 것보다 지금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떨어져 있고, 팽창하는 것도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뭐 터빈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리고 6에서 1까지도 원래 반듯하게 왔어야 되는데 마찰 손실로 인해서 압력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여튼 뭐 차근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 효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네트 파워를 구하려면 최소한 각 스테이트에서 모든 엔탈피를 이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스테이트 1부터 해서 차근하게 이제 구해보면 돼요. 스테이트 1 주어진 조건이 P1이 9kPa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T1이 38도씨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할 때는 온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뭐였다, 여기가
saturate liquid잖아. 이게 saturate liquid.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압력하고 온도로 주어져 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여기서는 지금 saturate liquid처럼 보이는데 뭐 compressed liquid라고 하면 compressed liquid 테이블 가시면 돼요. 테이블. 우리 교재 테이블 A7 되겠습니다. A7 가셔가지고 압력이 9kPa이고 템퍼레처가 38도씨일 때에 그때 워터에 H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대신에 이 조건 대신에 뭘로? saturated liquid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얘가 compressed liquid래도 3번이래도 그냥 3번이라고 쳐도 이 같은 온도에서 요 차이가 별 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별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조금 에러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할 때 V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이 V1 자체는 compressed liquid나 saturated liquid나 리퀴드의 그 스페시픽 볼륨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한 4자리쯤에 뭐 0.00001 정도 차이가 난다던가 그래요. 그래서 굳이 compressed liquid 테이블에 가서 어렵게 찾으실 게 아니라 그냥 saturated liquid 테이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압력에서 이 스페시픽 볼륨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1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펌프 웍 구할 때에 H2 H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한다? 펌프는 V1 곱하기 P2 P1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V1은 0.001009 그 다음에 P2는 16MPa이니까 16,000kPa 빼기 9kPa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펌프 웍이 됐는데 요 펌프 웍은 지금 뭐다? 2S 상태로 구한 거니까 이상적인 아이센트로픽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WSP 이렇게 할게요. 펌프 구하시면 되고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라고 하는 게 뭐 분의 뭐 A 펌프 분의 S 펌프니까 이 S 펌프 지금 방금 여기서 위에서 구하셨고 그 다음에 A 펌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런데 펌프가 얼마다 얘가? 0.85 따라서 실제 펌프의 일은 약 한 19kJ/kg쯤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웍 자체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5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5는 지금 보시면은 요 상태예요. 요 상태. 보일러를 통해서 나온 그 스팀의 상태는 지금 15MPa에 600도씨다. 그러면 15MPa이라고 하는 건 좀 엄청난 압력이고 600도씨도 우리 엄청난 온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슈퍼 베이퍼가 되겠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슈퍼맨인데 베이퍼가 갖고 있으니까 슈퍼 베이퍼란 말이에요. 슈퍼 히티드 베이퍼. 그러니까 과열증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테이블 A 6 가시면 되겠죠. P5가 통해서 H5를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3583.1kJ/kg 됐고, 여기서 S5 6.6796kJ/kg K 이렇게 해서 H하고 S 두 가지를 찾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6 구해야 되는데, 스테이트 6 이 터빈 지금 5하고 6를 지금 먼저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1, 2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펌프웍은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요 5하고 6를 통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터빈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죠. 터빈의 1을 구해서 뭐 네트 파워도 알 수 있고,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 효율 구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5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6S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6S 보시면 6의 지금 압력은 10kPa 지금 알고 있어요. 뭐 A가 됐던 실제가 됐던 S가 됐던 10kPa 지금 똑같은 거고,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또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 S의 경우는 S6가 S5하고 같아야 된다. 아이센트로픽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HS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봤더니 어떠한 상태? 믹스처 상태. 믹스처일 때 중요한 프로퍼티 뭐 퀄리티 X를 구해야 되겠죠. 건도. 건돈이 아니라 건도. 건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도 구하는 방식은 S6S는 SF 더하기 X6 times SFG에 주어진 압력 10kPa에서, 그래서 SF 이 테이블 우리 테이블 A5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은 0.6492 더하기 S6 우리가 구해야 되고, SFG 테이블 A5에서 찾으시면은 7.4996 되고요. SCX는 S5랑 같은 거니까 여기서 X6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0.8041 되면 이제 우리가 H6S를 구할 수 있는 거죠. HF X6 times HFG equal 10kPa에서 HF는 191.81 0.8041 times 2392.1 하면
2115.3 kJ/kg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상적인 터빈의 1 H6S, H5, H5-H6S가 돼야 되겠죠. 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터빈의 1. 어떻게 구합니까? 실제 터빈의 1은 그래서 실제 터빈의 1은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 곱하기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는 0.87. 얘는 여기서 여러분들 구한 거 갖다 놓으시고 구하시면은 실제 터빈의 1은 1277 kJ/kg이 됩니다. 그 다음에 Qin은 4하고 3 사이가 되겠죠. H4-H3인데 그럼 H4 스테이트 3부터 구해야 돼. 스테이트 3는 두 가지 조건. P3가 15.9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T3가 35도씨, 올라봤더니 지금 T3 압력은 높은데 온도가 35도씨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만 1에서 2까지 압축 이렇게 우리가 그 펌핑을 했는데 지금 스테이트 3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입니다. 4는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고, 그래서 테이블 A7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그럼 H7이 만약에 15.9 메가파스칼에 35도씨 이렇게 딱 테이블 A7에 없잖아요. A7에 A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겠죠. 그래서 H3를 구하시면 됩니다. H3는 160.1 정도 나오고요. 스테이트 4 얘는 슈퍼히티드 베이퍼였는데 P4가 15.2 메가파스칼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물에 끓어서 T4의 온도가 625도씨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테이블 A7이 아니라 A6에서 바로 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Qin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하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는 터빈 빼기 컴프레서 다 구했죠. 1258 kJ/kg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썸머 이피션시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트 오버 Qin, 그래서 1258 오버 3487.5는
0.361 36.1% 정도 된다. 자, B에서는 네트 파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네트 파워는 m.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트워크에다가. 그러면 15 곱하기 1258 하면 18.9 메가와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치를 이용해서 이상적인 펌프하고 터빈의 일과 실제 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은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내일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풀고 또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마치려고